소위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극악하냐면 기존에 있는 법 제도 안에서도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법에 어긋나는 조치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 또는 범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법이라도 만들어서 수사하자 그랬더니 다 거부하고 있어요. 이 완전히 법이고 자시고 없는 완전히 무법자들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나 또는 언론 탄압 문제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참 암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법 자체를 아예 바꾸는, 제도를 바꾸는 건 열심히 막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총선 결과로 그들이 일당이 된다든지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든지 그래서 이 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폐지하고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걱정도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과반수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민주당이 해야 개혁을 막을 수 있다. 제도의 개혁, 시스템의 파괴를 막을 수가 있다. 지금은 제도 자체는 못 바꾸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2년 만에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제도까지 바꿀 수 있으면 정말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서 일단 과반수를 저지하는 게 1차 목표고 가능하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대 목표입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좀 자유롭게 얘기할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용하기도 하니까 제가 크게 고함은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선거운동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선거운동 기간 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마이크 없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이긴 한데 이번 4월 10일 총선은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 저 집권 세력은 자신들이 왕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왕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법 필요 없습니다. 국민 여론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은 뭐든지 해도 되고, 정적은 정상적인 일도 하면 안 되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집단이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파한단이 875원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875원 하면 이거 가격이 이상한데 이래 생각해야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875원 그러길래 아니 애호박 한 개도 몇천 원씩 하는데 파한단이 1,000원을 안 해? 파한단이 1,000원을 넘은 거는 정말 한 20년은 됐을 거예요. 무관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국회,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나라를 제대로 만들었습니까? 특히 지난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경제 완전히 폭망했죠. 가만히 놔뒀으면 이것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공연히 주물럭거리 가서 더 망쳐놨어요. 맞습니다. 외교 차라리 가만히 있고 차라리 놀러 다니지 왜 찝쩍거립니까? 왜 건드려가 적을 만들어요? 싸나운 이웃이 있으면 사나운 이웃하고 싸우면 우리 가족들만 피보는 거 아닙니까? 살살 달래고 물론 힘을 키워서 제압을 하는 위에 야 그러지 말고 잘 지내자 그게 니한테도 좋아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평화가 경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고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길 수 있게 하겠다면서 무력 과시만 하고 있습니다. 외교도 엉망, 민생도 엉망, 전 세계에 자랑하던 우리 민주주의 체제 이제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요? 망신스러워서 살 수가 없대요. 특히 해외 교민들께서 속된 말로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답니다. 맞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대요. 어떻게 2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10일에 국민들이 이전보다 표를 더 많이 주더라. 아, 그냥 현상 유지가 되더라. 라고 하기만 해도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뭐 표를 주는데 그러면 더 하겠지요. 가만둬서 혹시라도 이번보다 표를 더 많이 받았다. 아,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인정을 해주면 아예 나라를 절단을 낼 겁니다. 같습니다. 입법권까지 장악하면, 국회까지 장악하면 시스템 제도까지 통째로 망가뜨려서 다시는 대한민국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4월 10일에 확실하게 심판해야죠? 네! 심판할 준비 되셨죠? 네!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요? 여의도에서 모여가지고 쑥떡쑥떡 해가면서 전애끼리 하는 게 정치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헛것입니다. 진짜 정치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국민과 당원의 뜻에 어긋나는 정치인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것처럼 당도 국민이 당원이 주인인 당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예요. 우리 황명선 후보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하는, 우리 국민이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잘 벼려진 칼이니까 여러분이 잘 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초단체장도 같이 했고 단체장 지방행정을 할 때 함께 했던 분인데 제가 참 배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도 참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어디 가서 특강 받아가지고 특별한 기술을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정성과 충정이 뛰어난 거예요. 국민과 시민에 대한 애정과 충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뭘 하면은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논산 시민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논산 시민들에게 더 많이 들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정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성과도 났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반국민 정치 세력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고, 그래서 국회로 가서 논산을 위해서, 계룡을 위해서, 금산을 위해서, 충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황명선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논산에 이재명 대표님이 오셨는데 기분 좋죠? 대한민국 선거에서 지표가 되는 중심이 바로 충청권이라고 합니다. 3월 10일부터 우리 민주당에 바람이 불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논산부터 충남부터 충청권이 확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번 선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을
해반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입니다. 저 황병선이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민주당이 국민의 승리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놀러오세요. 자, 우리 사모님. 잘 부탁합니다.